이제 국립정원문화원의 정원문화실장 남수환 실장님께서 우리들의 정원 이야기 제목으로 정원 관련한 교육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남수환 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립정원문화원 정원문화실장 남수환입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 맞이를 해주셔야 되는데 급한 출장 때문에 못 오셔서 저희를 부르셔서 제가 죄송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원 관련된 업무를 한 20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얘기 반, 제 얘기 한 10%, 나머지 국가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사실 여기 화면에 있는 사진은 저희 집의 정원이에요. 그래서 예쁘지는 않으나 계속 조성하는 과정에 있는 정원입니다. 제가 귀촌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세종에 살다가 3년 전에 여기 인근의 지역에 집을 짓고 귀촌을 하고,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면서 사는 게 하나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늦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 싶어하고 코로나 때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제가 정원 활동을 해보니까 저희가 외부의 정원을 조성할 때는 완성된 정원을 많이 드리거든요. 설계된 대로 시공을 다 하고 거기에 식물 다 넣고 딱 이제 준공을 하곤 하는데, 제가 직접 정원 생활을 해보니까 완성은 없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물도 커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원 자체는 완성된 공간이 아니라 내가 계속 갖고 나가는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셨던 그쪽이 저희 집에서 남쪽, 여기는 이제 서쪽의 정원입니다. 여기에 벽돌도 제가 한 땀 한 땀 제가 다 쌓았습니다. 인근에 이제 벽돌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벽돌을 날라서 하나하나 쌓으면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보는 것만큼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있어서 정원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외부 강의를 가면 항상 이 시를 들려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프레기술이라는 조기조 시인의 시거든요. 이 시를 보시면 정원 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정원 활동을 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잡초 때문에 잡초와의 전쟁으로 거의 시간을 다 보냅니다. 정말 풀 뽑는 일이 정원 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저희 정원에서는 2월 말부터 겨울을 난 습은 잡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특히 북쪽에서는 눈이 쌓였는데 눈이 녹고 나면 그 아래서 민들레나 망초나 얘네들이 로제트 형식으로 뿌리가 깊게 나고 잎은 낮게 나서 걔네들이 월동을 해서 올라오는 잡초들이 있거든요. 걔네부터 뽑기 시작하는데 이걸 뽑다 보면 시간이 가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가 75을 기념하여 옥배에 나선 옷을 받고 무릎을 인공 관절로 굽고 안식에 들어갔다. 기나긴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정원 활동을 끝내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풀처럼 살아라. 내가 이기지 못한 것은 풀밖에 없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정원을 조성한 지는 관련된 일을 하는 거는 20년이 넘었지만 직접적인 집에 정원을 조성하고 한 거는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 내내 제가 얼굴이 원래 이렇게 안 감았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까매서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 뽑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근데 풀을 뽑다 보면 진짜 무념무상이 되어버려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고 나서 한 반나절이 지나서 내 뒤에 경관을 딱 보면 풀이 뽑힌 공간은 굉장히 깨끗하죠. 그걸 보면서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기관에서 업무를 하면서 미국을 한 2번 정도 다녀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 봤던 정원들도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트입니다. 뉴욕 도심 속에 있는 공중정원. 옛날에 페트롤로를 정원으로
이 정원을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고 이 정원을 보고 오고 나서 많은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오래된 쓸모없는 공간들이 이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구나. 미국에서는 더 이상 철도가 필요 없어지니까 이걸 철거해야겠다 하다가 이 철거될 공간을 다시 정원으로 조성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뉴욕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공간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아래 내려가면 굉장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그런 공간인데 여기만 올라오면 지상에서 한 5m 높이에 있는 공간인데 철로가 있었으니까 그 공간에 오면 굉장히 평화로운 공간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일광욕하고 음악 듣고 공연 보고 작은 뭐 연주도 하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공간이 되곤 하는데 이게 뉴욕 도심 속에 있어서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혈관과 같은 공간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최근에 가봤더니 여기에 빨간색 모양의 나무 모양의 조형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얘네들은 정말 이걸 혈관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가 2011년, 12년에 뉴욕을 갔었거든요. 그때보다 오히려 하이라인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만큼 그들한테는 더 필요하고 더 늘릴 공간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있는 식물들도 그때보다는 키도 훨씬 작고 근데 사실 이 토심이 30cm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적합한 식물들을 정말 잘 찾아서 식재를 한 겁니다. 이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 그리고 이 공간 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찾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난 거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빌딩 숲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곤 합니다. 이 하이라인에서는 이 이제 여기 있는 식물들만 숲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빌딩도 또 하나의 숲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빌딩도 하나의 정원의 오브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토마스 헤드윅이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와서 서울 정원 박람회 때 사진도 찍고 했더라고요. 그 사람의 유명한 건축가의 건축물들이 이 하이라인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과 그런 건축, 오래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래된 정원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생기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정원하면 식물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건축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예술과 같은 공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융합의 공간이구나 그런 이제 문화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여기를 통해서 제가 그걸 좀 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정원 짧지만 어떤 정원이 이제 생겨났고 어떻게 생겨나고 지금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정원에 대한 수요는 어떤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원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등장한 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사실은 그전에는 법에 수목원 법이었습니다. 수목원 진흥에 관한 법률,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었다가 사실은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하고 순천시에서 그리고 산림청에서 순천시에서 그 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필요했습니다. 그거를 산림청이 기꺼이 하면서 산림청이 정원에 관련된 주무부처가 되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박람회장이 끝나고 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엑스포들을 했는데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그 공원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천시하고 산림청에서는 그 박람회장을 어떻게 하면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남길 수 있을까, 그걸 그런 법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관련 법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 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국가정원을 만들고 이제 지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정원에 관련된 법이 생겨나고 정원의 개념이 법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이라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그런 정원들은 있었으나 민간정원 지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있었으나 많은 생활 주변으로 많은 정원들이 생겨나지는 않았는데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 때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정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이 잘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식물을 가까이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방문하는 공간이 수목원, 식물원, 정원, 산 이런 공간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생활권에 많은 그런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한림청에서 그러면서 생활 밀착형 숲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생활 정원들을 국민 생활권 곳곳에 많이 조성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몇백 개의 생활 정원이 생기고 공장 안에도 정원이 생기고 이런 이제 사업들이 추진이 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부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또 이제 2023년에 또 10년 만에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게 되고 201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때 430만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는 981만이 방문을 하면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전역을 정원 열풍에 열기에 빠지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자체들이 우리도 정원을 할 거야. 그런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정원에 관련된 박람회나 여기서 이제 좀 국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저희 기관이 참여했던 카타르 도하의 국제 원예 박람회에서 저희가 골드메달을 수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첼시 플라우쇼에서는 우리나라 홍시혜 작가가 또 골드메달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국제적으로도 좀 저희 정원들이 수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역 같은 데는 다 앞에 역 앞에는 광장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정원이 생겼습니다. 역 앞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거기 앞에 벤치가 있고 광장이 있고 안쪽에 들어가서 대기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자. 여기는 평택역입니다. 평택역 앞에 정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공사를 하니까 역 광장 앞에 있는 카페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먼지 생기고 가림막 해놓으니까 손님이 없다. 그런데 요거 조성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카페에 계신 분들이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커피를 다 드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에서 손님에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차를 정원에서 드시고 이렇게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전율도 빨라지고 오히려 이 외부 정원이 카페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그 외부 정원들을 카페 분들이 관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밖으로 화분을 내놓고 그 앞에 공간을 관리하면서 카페에 있는 식물들을 밖에 심는 것까지 이런 활동까지 이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도 있구나. 오히려 그분들은 정원이 주는 효과를 빨리 터득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도 있고 여기는 부산의 서면역 지하철입니다. 실내 공간까지 여기 들어오시면서 로비도 보셨잖아요. 이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다 실내 정원으로 조성이 되기 시작하고 코로나 때는 여기는 코로나 이제 대응 의료기관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으셨잖아요. 막 매일 교대 근무하시면서 하셨는데 이분들이 근로하는 공간 내에 휴게실에 또 실내 정원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여기는 인천에 있는 공장입니다. 공장의 근로자들은 실내 공간에 있다가 녹지 공간을 만나려면 밖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 한 절반 정도 규모의 실내 정원을 공장 안으로 산림청에서 매년 300개소 이상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이제 이걸 갖고 저희들이 효과성 검증을 했습니다. 근로자들 대상으로. 그랬더니 이분들에 대한 1시간 일하고 10분 쉬는 동안에 피로 회복 50% 이상 증가, 스트레스 50% 감소 이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의미 있는 효과일까 여쭤봤더니 이분들이 근로하는 공간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살인 사고 발생하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고 그런데 그게 이제 집중력, 고도한 집중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피로 회복 효과가 빨리빨리 되다 보니까 이건 안전하고의 문제도 있다. 근로자들의 피로 회복이 빨리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사고의 예방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까지 저희들이 얻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1000개 이상의 정원을 산림청이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각 지역의 공단에 있는 공장 속에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이제 저희들이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도심 속에 버려진 공간들입니다. 짝들이 공간을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조성하는 계획을 하면서 짝들이 공간에도 정원을 넣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공간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시청입니다. 수원시청의 민원실이 실내 정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넣으시고 오시는 분들은 좀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정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이 해소되는 효과들이 있죠. 그리고 이 민원실 안에 가면
베테랑이라는 표차를 단 분들이 민원 응대를 합니다. 그분들하고 이 안에서 이제 민원을 응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정원이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는 영등포구에 있는 옛날에 박림방적이라는 섬유회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박림방적이 다른 곳에 이전을 하면서 이걸 서울시에 이 부지를 기증을 했는데 이게 몇십 년 동안에 여기가 창고처럼 쓰여졌습니다. 5m 높이의 담으로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적재물들이 쌓여 있다가 이걸 이제 최근에 정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공간이긴 한데 이 공간 안에서 주말마다 여기서 프로그램들이 자발적으로 시민분들이 와서 나눔도 하고 우리 집에 정원에 있는 식물 나눔도 하고 자발적인 교육도 하고 여기 부천장님이 직접 어떤 날은 영화도 같이 상영을 하고 이 공간 안에서 그랬더니 이 옆에가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정원이 그런 역할도 하는구나. 그렇지만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내 정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걸 자기 정원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문화의 공간이구나, 정원이.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작년에 뉴욕에 갔을 때 공간인데 리틀 아일랜드라는 이제 작은 섬처럼 만든 정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허드슨 강에 있는 부두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부두가 폐허가 된 부두를 정원으로 다시 구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두의 말뚝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이제 다시 형상화해서 튤립 꽃의 모양을 이공 토양을 만들고 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공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 집에도 정원을 조성하고 싶은데 어떤 정원을 조성해야 될까 물어보시면 이제 어떤 공간에는 어떤 거, 베란다에는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해서 모델 정원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보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 일부는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해드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보라매 공원에 하고 있는데 디지털 치유 정원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서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계신 분들, 특히 아니면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들은 작은 공간 내에 작은 정원을 갖고 싶어. 그럼 이제 이런 반려식물 키트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효과도 있어서 이런 미니 정원. 그러다 보니 LG에서는 티움이라는 또 실내 작은 정원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현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업적인 공간 여의도에 있는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이 이거를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인데 코로나 때 보니까 사람들이 백화점에 사람이 많으니까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딜 가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식물원, 정원, 공원, 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 백화점에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그럼 우리가 그런 공간을 만들었죠. 임대료를 포기하고 정원을 만들자. 한 층 전체를 다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더라.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쇼핑을 하다가 여기서 쉬고 먹고 밥 먹고 또 쇼핑하고 연말에 갔더니 임대료보다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그런 공간으로 정원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 이런 베이커리, 카페 이런 공간들의 큰 공간들에 다 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제 독특한 이제 정원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쇼핑을 하면서 힐링을 한다, 리테일 테라피라는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좋은 공간에 가서 먹는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매장에서 이제 매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 팔매에서 유혹화 매자로 그러니까 유혹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닐까. 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이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디지털 치유 정원, 디지털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디지털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디지털 치유 정원이라는 거를 개발하고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기관도 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도 똑같이 디지털 컨텐츠를 도입해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들을 또 보급하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여기 담양에는 가장 유명한 전통정원이 소세원입니다. 소세원을 보기 위해서는 담양까지 오셔야 되잖아요. 국가유산청에서는 그러면 그런 정원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직접 가본 것만큼은 아니겠으나 그런 콘텐츠를 알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도입한 게 디지털 요소입니다.
디지털 촬영을 해서 그런 것들로 계속 전시를 하는 거죠. 담양에 가지 않아도 그곳에 지금의 현재의 경관을 볼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을 이제 디지털 컨텐츠로 교육해서 전통 정원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정원들이 이런저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리백 얘기도 나오고 뭐 스마트 시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원이 거기까지 갑니다. 정원 도시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전체 면적이 보시는 것처럼 632만 평입니다. 정원 도시가 지금 이게 해남에 있는 솔라시도 정원이거든요. 전체 이 정원 도시 안에 전체 에너지는 이 태양열로 다 보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 안에 의료단지, 골프장, 뭐 학교 이런 것들 다 조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 9개의 정원 중에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태양의 정원, 하나가 산의 정원. 여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가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들이 정원이라는 개념이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작은 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정원의 개념이 넓구나. 저희 이집을 치면 정원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큰 공간인지를 지금에 와서 보니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도 똑같이 우리도 정원 도시를 할 거야. 이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부터 정원 도시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정원 도시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자연성을 강화하겠다. 서울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을 다시 보강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이 갖고 있던 그런 경관이나 그런 식물들의 자생식물들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울을 녹지 공간으로 계획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추진이 되면서 도마다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뭐 아까 순천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은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 도시, 국가 정원, 지방 정원, 생활 정원이나 정원 콘텐츠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지역 활성화 이런 것들을 정원이라는 콘텐츠로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고 사실은 이 관련된 자료들은 저희가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을 기사에서 발췌해서 지난해 춘천에서 박람회가 열렸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방시대 엑스포가 열리는 공간에서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추려갖고 제가 담습니다. 지역마다 이런 정원이라는 콘텐츠를 갖고 지역 어떤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것들도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지자체마다 정원 박람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만 해도 지자체의 정원 박람회가 20개가 넘게 열리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진주에서 정원 박람회 얼마 전에 지금 서울에서 국제 정원 박람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여기에서 전라남도 정원 페스티벌 전국 곳곳에서 정원에 관련된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떤 주제로까지 제시가 되고 있냐면 요즘에는 정원 자체가 처음에는 그냥 꽃을 보고 즐기는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정원에서 기후변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정원의 영역이 단순하게 꽃을 보고 즐기기 위한 공간이 아니고 기후변화를 얘기하는 공간으로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다가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만의 또 다른 이제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강원에 여기 벌써 7회째죠. 고안에 작은 읍에 골목길 정원 박람회 그리고 여기 박람회라고 표시는 되지 않았지만 달서구에 있는 달성 토성마을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또 골목길 박람회거든요. 이거는 여기에서처럼 지자체가 관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골목길 정원 박람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민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박람회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지금에 와서는 지자체가 보조와 협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자체 여기 계신 분들이 지역 마을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겠다. 다만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철저한 지역민이 주도하는 박람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화려한 박람회도 좋지만
이런 박람회도 우리가 가진 우리 문화가 반영된 정원 박람회가 아닐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서 어떻게 박람회의 방향을 이끌어내야 될까, 도전해야 될까, 활성화시켜야 될까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막 바쁘게 준비한 사실은 그동안에 2023년, 24년에 정원에 대한 트렌드거든요. 정원에 대한 것도 불과 10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가든이 벌써 202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보급이 되고 자동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홈 가든이 플랜트리어, 식물을 갖고 인테리어를 한다 그런 개념으로 많은 이제 공간들이 저희 실내 여기 로비만 해도 식물을 갖고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도서관을 만들고 이런 공간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당근에 보시면 요즘에 식물 중고거래가 많이 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구독 뭐냐면 식물을 갖고 구독을 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가 식물을 키우는 거에 어떻게 보면 재주가 없어. 그렇지만 식물은 계속 보고 싶어. 그럼 이제 회사에 나는 1년에 12번 식물을 바꿔달라. 그럼 이제 매달 새로운 식물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1년에 12번 구독할 거야. 그러면 이제 정말 책을 보는 것처럼 매달 바꿔주는 거죠. 꽃이 핀 식물로. 이런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동물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했다고 하면 이제는 식물도 식집사의 개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식집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BTS예요. 그러니까 반려식물이라는 용어가 2010년대 이때부터 많이 활성화는 됐는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많이 안 됐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 BTS가 트위터에 한번 날렸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식물이 있나요? 하면서 그걸 딱 올리면서 그게 엄청나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BTS가 트위터에 이제 다육이 하나 딱 올리면서 반려식물이라는 이름이 막 열풍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식물 집사라는 표현까지 생겨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제 자연주의 정원이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로 또 자리 잡고 있죠. 이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이 추구하던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정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조성했던 정원, 홍재 작가가 조성했던 정원 자체가 자연주의 정원입니다. 이게 오히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탈리안식, 프랑스식 정형화된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우리나라 전통 정원과 같은 그런 정원들이 더 예쁘고 아름답더라. 이게 이제 세계 정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원 안에서도 탄소 중립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탄소 흡수가 더 많이 흡수되는 식물, 거기에 토양도 바이오차라는 탄소 흡수를 많이 하는 토양,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는 목재나 이런 것들도 탄소 흡수가 우수한 목재를 활용하는 것,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정원도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구나. 이런 트렌드들이 반영이 되면서 정원이라는 콘텐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산업적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정원들이죠. 자연주의 정원. 옛날에는 정형화된 정원이었다고 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흐름을 주도하는 정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홍재 작가가 첼시에서 골드메달을 받았던 정원입니다. 이런 정원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그동안의 정원이라는 공간은 시대마다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해왔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약초원으로 시작된 정원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고, 최근에는 정원이 사실은 보존의 공간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공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2000년대, 2010년, 2020년대까지의 이제 보존의 공간이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안에 코로나라는 또 다른 이슈가 생기면서 이번 세기의 정원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르게 이제 빠르게 변화하지 않을까. 여기에 치유의 정원이라는 개념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정원이라는 공간이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집 안에 있는 작은 뜰 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정원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 환경적인 이슈나 이제 자연적인 이슈,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최근에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을 회복하고 콘서트, 생물 다양성,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하나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요즘에 저희들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단절, 우울감, 고립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정원 활동을 하면 정원 활동을 하는 동안에 아까 이제 영등포구처럼 사람들 간에 소통이 생기게 되죠.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고 있구나.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좀 청소년들 중에 좀 그런 이제 폭력적인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정원 활동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학교 안에도 정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 정원을 좀 조성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사실 여기가 서울 보람의 이제 공원에 조성한 디지털 치유 정원입니다. 야간에 촬영한 사진이고요. 사실은 정원의 컨텐츠보다는 이게 이제 작은 컨테이너 2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봤더니 정원이라는 공간이 이렇게 많은 정원이 조성되고 또 많은 공간들이 조성이 되는데 단순하게 정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 정원을 조성하는 동안에 시민 참여를 계속 시키고 있어요. 시민 참여를 시키다 보니 이분들이 우리 마을에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심은 나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지나가면서 궁금하잖아요. 가서 봅니다. 보다 보니까 죽었더라. 시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유지관리가 되고 어떤 분들은 더 적극적인 분들은 공간이 비어있으면 집에 있는 식물들 가서 심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공간 자체가 사후관리 안 되던 공간들이 사후관리가 되고 그런 공간을 또 관리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할까. 예전에는 아직도 요즘에 지자체들에 공공근로 많이 합니다. 쓰레기 줍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가 이제 이런 분들입니다. 시니어 가든.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하는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을 지자체에 있는 조성된 정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분들로 하셨으면 좋겠다. 산림청에서도 직접 도시숲 정원 관리인이라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취약계층, 어르신분들, 경력 단절층 이분들을 활용해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정원을 조성 관리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 퇴직을 하신 분인데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기업을 만드셔서 그걸 이제 기업을 꾸리셔서 그 지역의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제 시니어 분들을 다시 데려와서 일자리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더 이제 그런 시니어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고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산림청하고 정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건강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원을 가시면 되지만 그럼 정말 정원이 필요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요거 유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앞에도 차량한 대가 서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은 물론 이제 여러 공간들에 많이 가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가서 저희들이 이제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또 거기에 조성된 나눔숲이나 정원들을 관리하는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식물에 대한 클리닉도 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클리닉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클리닉을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요거를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하지만 지자체들이 공공정원들이 지금 국가정원 2개, 지방정원 운영되고 있는 게 12개, 조성되고 있는 게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지방정원들이 그 역할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찾아온 분들에 대한 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셔라.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역할입니다. 지역에 이제 저희 기관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봉화에 있는 봉화에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인데 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지금 1년에 3-4번 정도 지역 축제를 합니다.
지역에 있는 자생식물을 활용해서. 그런데 이 자생식물을 누가 재배하냐면 지역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합니다. 위탁해서 이분들이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이미 농가에 온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그러면 이분들하고 같이 축제를 하자. 그런데 축제에 필요한 식물들은 이분들이 재배를 하고 위탁 재배를 해서 이분들은 수익을 올리고 그걸 갖고 지역 축제를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나라 자생식물로 이런 것들을 하게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축제를 1년에 3번 정도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세종수목원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자. 근데 단순하게 그런 축제를 뭐 식물 축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정원 안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좀 그런 지역 축제로 지금까지의 지역 축제와는 다른 그런 축제로 좀 활성화시키자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디지털 치유 정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디지털 치유 정원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이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오헬리라는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 아시죠? 이제 뭐 어떤 분이 이제 폐렴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창밖을 보니 담쟁이 동굴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담쟁이 잎이 하나둘 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밤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보면서 저 폭풍우가 다 끝나고 나면 저 잎마저 떨어지겠지 하고 이제 굉장히 체념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날 봤더니 한 잎이 딱 달려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위안을 얻고 희망을 얻어서 회복을 한 거죠. 사실은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이분 말고 이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였죠. 알고 봤더니 그게 살아있는 담장이가 아니었고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비를 맞고 감기에 걸려서 폐렴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어쨌든 그 그림을 보고 위안을 얻었다는 거에서 영감을 얻어갖고 그러면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사람한테 치유 효과가 있을까? 그걸 갖고 이제 위안을 이제 하나의 이제 컨텐츠를 생각을 해냈고 특히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늦게 하고 아이를 낳고 산업교육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꽃 앞에 가봤더니 현관에 꽃바구니가 어마어마하게 놓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복실이나 병실에는 꽃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러지 때문에 병실 안에는 식물이 반입이 안 된다. 그런데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식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꽃이 핀 걸 보면 굉장히 즐겁고 할 텐데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이런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살아있는 꽃이 못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정원을 조성을 하자. 그럴 때 이제 디지털 치유 정원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걸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 외에도 이제 식물이 주는 효과가 사실은 마이크로 박테리움이라고 해서 흙을 만지면 사실은 굉장히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흙도 많이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사과 막 떨어뜨리면 막 주워 먹고 괜찮다고 면역 생긴다고 했는데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디지털 치유 정원을 이런 효과들을 어떻게 하면 병원까지 도입할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흙을 만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치유 정원 디지털 요소를 도입해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마트 가든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특히 어르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이분들에 적합한 이제 화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귀찮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기 싫어 귀찮아 하시다가 나중에 되니까 한두 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꽃만 심은 게 아니라 이 앞쪽에 보시면 고추, 상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심었더니 어르신 분들이 그때부터 막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그렇게 심으면 안 돼. 강사분들한테 내가 다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막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요걸 이제 활착이 되고 했더니 여기에 계신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원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항의 전화를. 그러니까 여기다 준다는 거예요. 내가 심은 식물은 소중하니까 저기 화장실에 있는 물을 줄 수는 없어. 정수기에 깨끗한 물을 줘야 하면서 그 물을 계속 받아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거의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시고 그냥 TV 보시다 주무시다가 이렇게 하니까 활동을 하시더라. 내가 심은 식물이 잘 살아있는지 밖에 나가서 보시고 그걸 보더니 또 물 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생활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산림청하고 이런 또 사업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약자가드닝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가드닝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 효과성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활동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드닝 활동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녹색자동으로 이제 전국에 한 30개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들하고 활동을 하는 걸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신적인 거 외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재활까지 정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까지 연계할 수 있을까 그런 가드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것까지 하려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효과성이 증명이 되면 이걸 병원하고 연계해서 해야겠다라는 계획까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제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이 아이들이거든요. 아동복지시설인데 고아들입니다. 얘네들이 봤더니 학교를 갔다 와서 우연찮게 접했는데 요즘에 18세 어른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얘네들이 다 그 시설을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봤더니 얘네들이 나가면 어디를 갈까 봤어요.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봤더니 많이 가는 데가 편의점, 공장, 핸드폰 가게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사회에 적응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 바로 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못 배운 학생들은 다 그런 쪽으로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사실 한 3년 전에 이걸 갖고 제안서를 썼습니다. 우리 스모건에 보면 스모건 전문가 교육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 중에서 1년 동안 거의 1년을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혜택을 받냐면 숙식을 제공해주고 1년 동안을 정원에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시켜줍니다. 근데 한 달에 50만 원씩의 생활비도 줘. 근데 그런 것들이 얘네들한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얘네들은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지원을 한 달에 30만 원 해주긴 하는데 그걸 못 받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집도 없어요. 그럼 이제 바로 나가서 내가 구할 집을 살 집을 구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한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정도 거기에다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요걸 갖고 이제 사실은 산림청하고 기재부에 제안을 했다가 좋다 좋은데 사실은 부딪혔던 게 국가의 비용을 국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면 얘네들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그런 이제 기반이나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걸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절망적으로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내야겠다. 하다못해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고 보훈에 관련된 그런 자녀들을 어떤 일정 비율은 고용하게 돼 있는데 적어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사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셔갖고 저희들이 계속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이제 학교 정원입니다. 제가 학교 정원을 해야 됐다고 결심한 게 이게 2009년부터 제가 한 2014년까지 저쪽에 이제 충남에 있는 천리프 스모건이라고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모건에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몇 년 동안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정원을 가꾸면서 했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학교에 가서 같이 식물을 만들면서 2시간 동안 놀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 중에서는 약간의 문제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치유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노래방을 만들어주셨어요.
화나면 가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불러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정원 활동해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정원이라는 콘텐츠가 이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중학교를 졸업한 지 10년이 넘거든요. 직장 생활을 한다는데 가끔 인스타로 저한테 DM을 보내요. 보람의 공원을 가다가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선생님하고 했던 학교에서 정원을 같이 관리했던 그런 활동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면 제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인스타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의 그런 어린 시절의 감성에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하셨던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태 감수성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교육에 다 이렇게 이제 매몰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서먹해지는 게 아닐까? 이 시기에 생태적인 감수성을 계속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이제 정원 치유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지만 이미 영국에서는 사회적인 제도로까지 이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의료보험까지 연계해서 저희 가서 정원 활동을 하세요. 이런 이제 사회적인 제도까지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향후에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떤 비만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처방전을 정원 활동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저희 가서 활동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재활을 어떻게든 가드닝하고 좀 연계해 보려고 재활에는 의학적인 재활과 스포츠 재활이 있지만 이거 말고 정원을 갖고 재활을 하면 오히려 이제 정원 활동을 하면서 그런 활동들이 나의 신체에 도움이 되고 그게 오히려 좋은 것들을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스포츠 재활이나 의학적인 재활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동반할 수 있거든.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원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시간이 조금 더 줄 수는 있겠으나 그게 훨씬 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정원 치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미셸 오바마가 사실은 정원을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악관에 텃밭 정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흑인 아이들을 데리고 텃밭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렘가에 있는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되게 불우하게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이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 아이들하고 텃밭 정원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텃밭을 막 가꾸면서 정원으로 그런 것들을 교화하면서 또 하나 했던 게 텃밭에서 나온 농작물들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는 굉장히 피해의식에 쩔어있던 아이들이 젖어있던 아이들이 사실은 내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정원 안에서 그런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생각을 어떻게 보면 또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원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정원 가드닝 교육을 하고 그 안에서 텃밭을 재배하고 막 그런 것들을 했더니 이제 축소한 이후에 재범률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드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일을 했던 사람들에 비해서 재범률이 굉장히 낮더라. 오히려 정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많이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정원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어린 왕자 얘기를 곳곳에 막 써놓으려고 하다가 많이 담지 못하고 요거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린 왕자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 어딘가에 우물로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수정이 조성하는 우리는 한수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지털 치유 정원의 에모토처럼 사막에 우물을 찾는 심정으로 정원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런 정원을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얘기가 아니고 뒤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쓸모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야겠다. 정원의 쓸모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원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강력한 도구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면서 얼마만큼 이렇게 치유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정원이 그런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디지털 치유 정원을 저희들이 계속 조성을 해나갈 텐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오아시스 프로젝트라는 과제를 갖고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저희 기능시켜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 더 많이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한데요. 왜 정원을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정원을 해야 될까? 우리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공정원입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내양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세원을 가보신 분들은 가시면 거기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성한 인공적으로 조성한 정원입니다. 미국 문화원에 이게 미국 빌딩이에요. 문화원 그 34번가에 있는 미국 한국 문화원인데 문화원의 한쪽 테라스 공간을 이렇게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양단을 그대로 punta서 여기다 조성을 작년에 하고 왔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제 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도 아까 정원 박람회가 20개나 열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정원 박람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일본도 저희가 참여했던 원예 박람회, 내년에 26년, 27년에 또 카타르에서 열렸던 박람회가 이번에는 일본에서 열립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도 열리고 또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열리고 일본에서 또 다른 박람회가 열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여기저기서 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런 박람회 중에 가장 유명한 박람회가 첼시 플라워쇼입니다. 특히 이제 정원하면 영국이거든요. 세계적으로 정원의 심장을 영국이로 봅니다. 정원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정원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첼시 플라워쇼가 한 5일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만큼의 인원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사실은 첼시 플라워쇼를 가기 위해서는 전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노쇼가 나서 다음에도 열리는 일주일 동안에 이틀 동안은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VIP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 4일 동안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국은 굉장히 정원을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이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합니다. 그 이틀 동안은 뭘 하냐? 그 안에서 산업에 관련된 로비를 합니다.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그 안에서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비를 하는 거죠. 그런 공간으로 정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다 보니 이 첼시 플라워쇼의 영향력이 영국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저희가 아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프리미어 그리고 윈블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대회를 더 높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영국 안에서는 인지도가 유럽에서는 첼시 플라워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라워쇼 기간 동안에는 돌아가셨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이제 지금은 찰스 황태자가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BBC에 계속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생중계되는 동안에 노출이 됐던 뭔가 이 식물은 그날이 지나면 다 동이 나버려요. 영국 안에서. 여기 안에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백산수를 딱 마셨다.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된 겁니다. 이거에 대한 광고인 거예요. 이거는 그럼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바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상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몇십만 개의 일자리들이 막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박람회 중에서도 첼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안에서 그런 박람회에서 우리나라 정원 작가가 사실은 2011년, 12년 그리고 2023년에 3번 골드메달을 받았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나가서 사실은 금메달을 딴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사실은 자기 돈을 들여서 국제 박람회에 나가서 사실은 11년, 12년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원에 대한 관련 근거도 없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첼시라는 걸 알아내서 공부를 해서 박람회 출품을 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 통역 자기가 막 영어가 부족하니까 모시고 나가서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선정을 합니다. 그 홍재 작가가 조성을 하면서 골드메달을 받았던 정원이에요. 2011년에는 해우소라는 우리나라 화장실이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잖아요. 그 해우소 주변에는 사실은 이제 시골에 가면 주변에 뭐 봉성화나 채송화 이런 것들이 꽃밭이 있었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정원을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해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겁니다. 아, 이런 정원이 있어?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원과는 굉장히 다르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갑니다.
그 다음에 나서는 DMZ를 이제 고요한 시간이라는, 그동안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50년 동안 인간의 침입이 없었던 공간이 DMZ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 공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정원을 만들고 그걸 갖고 또 한 번 골드메달을 탔습니다.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그 식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자연을 그대로 옮겨온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엉성해 보이지만 사람들한테는, 그동안 정형화된 정원을 봤던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 첼시 플라워 쇼에 한 10몇 개의 정원이, 15개 정도의 정원이 조성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정원 작가들이 출품을 하고 1차, 2차, 3차 예선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15개가 딱 선정이 되고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봤더니 이 정원이 잡초가 가장 많은 정원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12년에 나갔다가 23년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12년, 10년 매년 열리는데 왜 그럼 그 다음에는 안 나갔어요? 왜 나가냐면 돈이 없어요. 자비로 나가야 되는 한 번 나갈 때 20억. 그러니까 11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 쪽에 이제 그쪽에 이제 전공을 하신 분이었는데, 홍지혜 작가가.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우리나라는 식물이 중심이지만 영국이나 이쪽에서는 정원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건축이나 이런 쪽에 융합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접근하게 되고, 그때 이제 해외 유학을 가려고 유학 자금을 막 모아놨던 거예요. 그걸 모아놨던 거를 갖고 자기가 이제 첼시를 나가요. 그걸 알고 나서 그 유학비를 다 써버리고 10년 동안 또 돈을 모으죠.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다시 2023년에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때는 그때 코로나 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치유를 컨셉으로 해서 박람회를 출품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리산을 모티브로 해서 주제를 잡습니다. 지리산 안에는 많은 산호초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약초였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힐링의 그런 공간으로 거기 조성되는 식물들이 약용식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거기에 오브제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게 이제 고추나 담배 건조장이 유사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약재 건조장을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여기 안에 식물들은 다 우리나라 식물이거든요. 근데 ESG 컨셉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항공을 이용해서 식물을 들여오면 안 된다.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식물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있는 식물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한국 식물들.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저기 나라를 다 돌면서 한국 식물들을 수급하고 그리고 이제 조성을 하죠. 그리고 한 번 나가는데 이 여기를 조성하는데 한 10억. 그리고 이게 이 첼시 플라워 쇼장이 박람회가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조성했던 정원들은 어떻게 하냐? 이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원들은 누군가가 사가기도 합니다. 이 정원을 통째로 사가기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이거를 레기자단이라고 해서 전 세계 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했던 정원을 10억, 20억의 비용이 드는 거죠. 근데 영국이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게 여기에 조성하는 팀들을 보시면 한국 사람은 여기 황제 작가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영국 사람입니다. 이 안에 조성을 하려면 이 팀을 영국 사람들을 반드시 같이 이제 이 사람들을 고용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팀들이 A급, B급, C급이 있는데 A급은 10억, B급은 9억, C급은 7, 8억. 돈이 없어서 7, 8억짜리 사람들을 데리고 조성을 합니다. 다른 나라 작가들은 1월부터 와서 굳이 보고 경관 보고 식물 막 수급하고 하는데 홍지 작가는 4월에 나갔어요. 5월에 박람회입니다. 돈이 없어서 체류비가 없어서 최대한 아끼고 마지막까지 있다가 딱 나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메달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인공적으로 조성한 정원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BC에서 이 정원만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BBC에서 오히려 이제 방송국에서 이 정원 그만 찍어라. 다른 정원들은 평균적으로 3, 4분이 방영이 되는데 이 정원은 한 20분 넘게 방영이 되면서 몇 배 이상의 홍보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이제 자연주의 정원을 주도하는 뭐 피터 머글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극찬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왔었던 우리 국제 식물원 총회 때 왔었던 이제 사무총장, BCCI 사무총장이 폴 스미스, 이분이 패션 쪽에 분이잖아. 정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 이 찾아와서 지나가고 이런 분들 내죠. 홍지의 작가의 손입니다. 이분이 한 2달 동안을 정말 현장에서 계속 식물을 나르고 직접적으로 시공하고 다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몸무게가 끝나고 나니 한 10kg 정도가 빠지고 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은 저희 기관이 재작년에 카타르에 조성했던 한국정원 관련된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한국정원을 카타르 도하에서 국제원예 박람회가 개최가 되면서 한국이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카타르까지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거를 사실은 농림부로 원래는 처음에 컨택이 왔는데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외교부를 통해서 다시 온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하면 너희들하고 국제적인 거래를 좀 안 하겠다. 그게 뭐냐면 천연가스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있으면서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천연가스 대부분을 카타르에서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제재가 있으니까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갔었을 때 경과입니다. 요게 사실은 여기서 여기 바뀌는 16일 걸립니다. 이런 주제가 있었고요. 사실은 그 과정 동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다시 참여해달라 외교부를 통해서 오게 됐고, 처음에는 저희 기관은 참여 안 하는 걸로 돼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냐 자문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요 다음 강의를 하실 오한나 대표한테 요청을 해서 전체 조성 비용이 얼마입니다. 요거를 이제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갖고 농림부를 통해서 농진청, 뭐 농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에 다 참여를 요청했는데 다 못한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최고 이제 나중에 그럼 이 정원에 관련된 주무부처와 주무기관이 누구냐? 봤더니 주무부처는 산림청이잖아요. 해외 정원 조성 관련된 업무는 한수정이었던 거예요. 니네네 그럼 너희가 해. 너희가 예산 뽑았잖아. 그래서 갑자기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10월 5일날 삽을 뜨게 되고, 사실은 10월 5일날 삽을 떴는데 출입을 막았어요. 카타르에서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허가가 안 해줬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나갔는데 출입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산림청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바로 현장을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10월 9일부터 조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일 만에 이제 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4시간 일을 했습니다. 카타르가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낮에는 주로 이제 현지 거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여기 분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밤에 한국 사람들 16명이 나갔어요. 이분들은 거의 밤에 장비 이용해서 하고, 16일 만에 이제 24시간 일을 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에 이제 이게 과정이었고요. 카타르 방문하면서 출입이 안 되니까 또 나가서 현지에 이제 대사관 통해서 카타르 관련 이제 정부기관 만나서 출입 허가해 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매일 일지를 쓴 겁니다. 나가서 밤에 제가 사실은 여기하고 6시간 차이거든요.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씻고 정리하고 4시까지 1시간 동안에 6시간 차이니까 사실은 잠을 자려고 하면 한국에서 저희 기관에 있는 본부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산림청의 담당 과장님, 뭐 이런 분들, 농민부 카톡이 다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냐, 어떻게 되냐, 매일매일. 왜냐하면 VIP 여기 오시는 게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 들어가서 카톡을 한 20개의 카톡방에 매일매일 전송을 하고 4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서 7시부터 현장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16일 만에 이런 정원을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여기에 쓰인 식물들은 다 카타르 식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알같이 저희가 아까 스마트 가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타르의 스마트 가든도 문을 스마트 가든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앞에 나라가, 우리 기관 앞에 나라
쿠웨이트였어요. 쿠웨이트에서 자기네들은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궁금하다 해서 이 업체가 쿠웨이트에 수출을 했습니다. 바로 가.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때도 시간도 촉박하고 비용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카타르에 식물을 판매하는 그런 이제 농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초급만 판매하고 그리고 큰 식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제가 사실 구글을 막 찾았습니다. 구글을 막 찾다 보니까 구글 안에서 쿨한 식물원이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구글 안에서 그 쿨한 식물원을 찾고 그 식물원을 찾아서 현지에 가서 바로 그냥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갔더니 여기는 이제 쿨한 식물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식물원이거든요. 여기는 큰 식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좀 협조를 해달라고 했더니 교목 100주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목 100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 정원 조성을 하고 그 정원에 대한 모티브는 이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는 정자를 많이 넣었는데 회랑이라 해서 텐마루를 넣었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근데 이 텐마루에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한 영감은 병산서원이잖아요. 안동에. 그런 병산서원에 지붕에 어떤 선을 그대로 놓고 사실은 이게 기와가 아니고 기와를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철입니다. 철. 그리고 기와 모양은 사실 이거 철근을 끼운 겁니다. 멀리서 보면 기와가 청진 모양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원에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 중에서 여기에는 이제 서석지, 영양에 가시면 서석지라는 전통 정원인데 그 안에 연못 안에는 서석분이라는 돌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렇게 담고 여기에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원은 사실은 차경이라 그래서 밖의 풍경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의 실루엣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나무 판자를 다 하나하나 세워서 이렇게 이제 멀리서 보면 약간의 실루엣, 산의 실루엣처럼 보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그렇게 그 경관의 극대화를 위해서 안개 분수를 넣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기서 안개 분수가 쫙 올라오고 그러면 이제 약간 몽환적인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타르가 낮에는 넣어서 사람들이 낮에 활동을 안 하고 밤에 다 정원을 보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보이고 조성하고 바깥쪽에 울타리나 여기는 한지를 이제 우리 아크를 속에 딱 만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조명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보이게 조성을 해서 여기 쓰인 식물들은 저희가 이제 농장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정원처럼 보이게 할까 그래서 우리나라 식물과 유사한 식물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은 부겐벨리아예요. 이제 잎이 막 빨갛고 노랗고 한 거 있잖아요. 진달래나 철쭉 대신에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드는 식물들을 찾아내서 그 식물 대신에 얘네들을 갖고 경관을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이제 동조파베나 이런 것들 열대 식물 중에서 그런 효과가 있는 애들을 막 찾아내서 이제 그걸 갖고 우리나라 경관을 만들고 이렇게 조성을 하고 사실은 요거는 제가 6개월 뒤에 이제 작년 3월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도 돼요. 그 잔디가 다 펴여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트 시설을 저희가 시간이 되면 나오게 자동으로 해놨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몰랐는데 6개월 이후에 사실은 박람회가 3월 30일 날 폐막이었는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면 이 정원을 저희가 카타르에 기부를 하고 와야 되거든요. 기부를 하면서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 약정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한국 대표로 요걸 갖고 이제 카타르에 기부 약정서를 쓰고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전화가 갑자기 급하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전화가 왔을까 전화를 해보니 급하게 저녁에 어디 장소로 가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상을 받을 수도 있다. 왜 상을 받냐 했더니 정원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가 상을 받을 수 있다더라. 분명히 이제 폐막식에 참여를 해라. 그랬는데 다시 전화가 왔는데 우리나라가 상을 받는 거예요. 무슨 상을 받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상을 받으니 무조건 가라. 가서 봤더니 저희가 골드메달을 받았어요. 이 정원으로. 그래서 봤더니 조성된 야외 정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정원이다. 그래서 골드메달을 받을 거 모르고 갔다가 현장에서 골드메달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원 조성하면서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카타르에 오셨을 때 실제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 같다. 그 짧았던 기간에 16일밖에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낼 걸 몰랐다. 이 공간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 다 실패할 거라 생각했다. 조선 과정에서 그냥 개막을 할 것 같았다. 그랬는데 정말로 하더라. 그래서 한국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원으로 국가의 신뢰를 이렇게 이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느꼈던 게 옛날에 우리가 중동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가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 한국인들을 그렇게 많이 일을 시키려고 했을까? 한국인들의 책임감 있게 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저희들이 현지인 분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일을 안 해요. 안 보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뜨거울 때 낮에 일 시키고 한국 사람들은 밤에 일을 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작년에는 또 저희가 뉴욕 문화원의 한국 정원을 조성합니다. 이제 뉴욕 34번가에 코리아타운이 쫙 있고 그 거의 끝에 그 타임스퀘어 있는 그 인근이거든요. 거기 한국 문화원 건물이 새로 이제 준공이 됐어요. 이제 준공 임시 준공이 됐는데 그 이제 한국 문화원이 생기게 됐고 그 공간에 한국 정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그거를 저희 기관에 요청이 하게 되고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첼시에 나왔던 황지혜 작가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34번가입니다. 여기 앞에 코리안 타운이 있고 여기 한국 음식점들이 쫙 있고 그 안에 이제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고 조금 더 가면 그 센트럴 파크 있고 터드스만 있고 거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한국정 이제 문화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 전시관인데 거기 이제 필로티 공간이 있습니다. 외부 옥상처럼 비슷한 공간인데 전시관 밖에 그 공간에 한국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될까? 사실은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그 안에 정원을 크게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하면 한국적인 걸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홍재 작가하고 같이 고민해서 얻어낸 게 애양단이었습니다. 소서연 여기 담양의 소서연을 가시면 우리나라 전통중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서원인데 그 소서원 중에서 애양단이라는 담벼락이 있습니다. 이 애양단이 사실은 그 소서원 안에서 빛이 가장 따뜻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모티브로 해서 정원을 조성하자라고 해서 이제 담벼락을 옮기는 계획을 하고 대신에 담벼락만 옮기지 말고 그 앞에 일부의 정원을 조성하자 이런 컨셉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활용되는 오브제를 실제적으로 전라남도는 뭐 여기는 바닷가가 있으니까 젓갈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브제로 활용하자. 그리고 이제 석등이나 여기 이제 벅수 같은 그런 이제 자연물들을 활용해서 그런 컨셉으로 사실은 여기 있는 식물이나 또 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 찾아놨습니다. 식물들은 미국에 의외로 한국 식물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식물이 없는 거예요. 다 가로수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찾으러 미국에 있는 너서리 농장들을 막 찾아놔서 그걸 전국에서 막 수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도 마음에 드는 이 끼낀 돌을 찾으려고 산을 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잡초 하나도 마음대로 못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받고 어떻게 하다가 한인이 갖고 있는 농장에 가서 이 돌을 탔어요. 그래서 2시간 걸려서 이 돌들을 차에 막 싣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기와는 한국에서 가져가는 건데 열리민년의 기와를 가져갔어요. 활용되는 기와. 그래서 이제 한국적인 그런 변화를 보여주려고 최대한 서세원이 갖고 있었던 담장의 모양을 최대한 좀 많이 표현하려고 했고 여기에 보면 고사리나 이런 식물들이 제리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표현하려고 생태적인 공간이다. 담이라는 공간이 이웃과 이웃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담 자체가 비오톱의 공간이다. 생물들이 겨울을 나는 공간, 잡초들이 겨울을 나고 거기에 많은 곤충들이 흙 담벼락 안에서 겨울을 나는 그런 공간이다. 이웃과 이웃을 분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시켜주는 생물들한테는 겨울을 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잡초나 이런 것들을 가장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고
최대한 전통적으로 쌓기 위해서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고 하면 경주에 있는 장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담벼락을 쌓는 분들을 5분을 모시고 왔어. 다른 것들을 식물을 심는 것들은 황제 작가나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이 담을 쌓는 일은 나중에 행여나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무너진 형상이 자연스럽게 그 자체만으로도 예쁘게 무너지게 그런 형태로 담을 쌓자 그래서 전통 장인을 5분을 모시고 이분들이 담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관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가 오피스텔인데 저희가 여기 앞쪽에서 이렇게 매일 정원을 조성하니까 여기 분이 매일매일 나와서 보는 거예요. 뭘 할까 쟤네들은 저 공간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보다가 매일 눈이 마주치고 얼굴을 마주하다가 거의 조성이 완료될 시즌에는 이제 이분이 고맙다고 해요. 자기 오피스텔 앞에 이렇게 좋은 정원을 조성해줘서 너무 고맙다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정원이라는 공간이 진짜 소통의 공간이구나. 이 사람들하고도 그런 공간으로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애양단 저희들이 애양단을 조성한 거는 사실은 뭐였냐면 한국의 전통 정원 우리나라의 K 가든을 미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11,000km더라고요. 뉴욕 여기 담양에서 거기까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한국 정원을 조성한 게 아니라 한국의 정원 문화를 그쪽으로 옮기자. 그리고 그 공간 자체가 한국 문화원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한국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거예요. 그리고 뉴욕이다 보니까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문화를 정원 문화를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아닐까 그런 계획을 했고 그런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한국 정원 문화를 알리자. 그래서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 이사장님이 여기를 다녀오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한국 전통 정원에 관련된 전시회를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정원들을 계속 좀 알려야겠다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성한 정원입니다. 애양단이라는 글씨는 서세원의 애양단을 그대로 본다고 같습니다. 그대로 그 형태 크기 그대로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한국 정원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한 전 세계 40개소 정도로 조성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공간에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공간들의 문화원이나 이런 공간에 하면 자동으로 관리가 되고 그런 공간에서 한국 정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야겠다. 일본이 사실은 전 세계 몇백 개 일본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일본 정원을 그렇게 해외에 많이 조성을 했을까? 조성하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을 다 현지에 보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걸 정원을 통해서 다시 일본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안 좋은 이미지를 정원을 통해서 회복하고 있어요. 오히려 일본의 정원 문화를 그걸 통해서 알리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런 식물을 통해서 정원을 통해서 이런 나라야라는 걸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 식물원 마찬가지고 미국에 있는 식물원 곳곳에 일본 정원이 있는데 저희가 해외 스모원 식물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본 정원을 가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원이 너무 아름답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좀 아쉽죠. 우리나라 정원이 훨씬 아름다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야 될까? 그 고민을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콘텐츠가 국가의 신뢰를 보여주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이미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각인시킬까 이런 공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라는 콘텐츠가 어떻게 될까? 이게 아까 제가 허드슨 강에 있는 그 리틀 아일랜드라는 토머스 헤드윅이라는 건축가가 조성한 공간인데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기자기하지만 좀 복합적인 공간이죠. 여기 공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차도 마시고 푸드 트럭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책도 보고 이런 공간으로 정원이 조성이 됩니다. 이 구두가 사실은 옛날에 폐허가 된 구두였어요. 버려진 구두를 이렇게 재조성한 겁니다. 정원이 폐허가 된 공간을 다시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는구나 그런 공간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거 세종시에 있는 정원이거든요. 세종시에서는 매년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특이한 게 그 아파트 단지별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범지기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끼리 아파트의 일부 그 조경을 정원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봤던 정원 중에 야 이런 유럽형 정원이 아파트 정원으로 조성이 됐구나. 이렇게까지 되고 있어 아파트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소속적인 우리 정원에 대한 것도 잊지 말아야겠다. 특히 이제 여기 대구 달성에 있는 효성마을입니다. 달동네거든요. 여기에는 이렇게 골목길 정원이 있는데 시작이 되는 배경이 뭐냐면 어떤 할머니가 집안에 있는 비가 오는 날 화분 하나를 골목에 딱 내놓습니다. 비를 맞추려고. 그러나 비를 맞추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분이 보니까 화분을 내놓고 비를 맞추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집도 내놔야겠다 해서 내놓고 또 다른 분이 보니까 그게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때부터 다 골목길 밖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골목 정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의 컨셉이 돼서 굳이 이걸 들여놔야 될까? 너무 골목이 아름다운데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생수 마시다가 물을 줘요. 남은 물을.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지역의 골목 정원이 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이 담벼락이 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림? 달성마을의 역사에 대해 3만 시대부터 있었던 그 역사적인 얘기들을 담벼락을 통해서 막 담아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마을에 이런 일들이 옛날부터 있었대. 자연스럽게 그 역사를 알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그러고 나서 협동조합이 생깁니다. 카페를 만들고 마을을 관리하고 정원을 관리하고 카페를 통해서 수익금을 얻어내고 자발적으로 이런 방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토속적이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보존해야 될 또 다른 정문화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기 저희 습지원을 보실 텐데 제가 습지원을 막 조성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혹시 프랑스의 모네라고 아시죠? 정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제 수전층으로 나면 모네 정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베르네 정원이라 그래서 이 다리를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 정원을 이런 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런 정원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을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하면 모네가 이 정원을 이렇게 조성했던 거는 이걸 보고 했던 거예요. 이거 일본에 있는 정원이거든요. 일본의 다리입니다. 모네가 사실은 이걸 보고 그 정원을 지베르니 정원을 다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실은 이 일본에 가서 다리를 본 건 아니고 이 일본 그림이 유럽에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아 우리 정원에 이 다리를 그려야겠다 이제 조성해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모네가 자기 정원에 이 다리를 넣겠죠. 사실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때 모네가 우리나라 그림을 봤더라면 우리나라 매화를 보고 우리나라 귀화를 보고 했더라면 그 지베르니 정원에 우리나라 전통에 관련된 식물이나 어떻게 보면 기와나 담벼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보시는 거에 우리나라도 거기 그런 정원을 하나 만들어야 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정원은 우리가 보면 더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은데 그런 요소를 교육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사실은 정원에 대한 철학이에요. 적어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정원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철학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네와 같은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 정원에 대한 그런 철학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정원들은 굳이 그런 철학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개인 정원에 대해서는 즐거우면 된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정원이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내가 정원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을 일같이 하면 안 되고요. 정원을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밤에는 토마토 구워놓고 이건 저희 거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려하지 않은 정원. 아이들은 정원 활동 관심 없습니다. 눈 오면 그냥 눈밭에 뒹굴고 이제 여름에는 정원 활동하는 것보다 물 주는 거 가장 좋아요. 물장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마당에 와서 땅 팝니다. 흙장난하고 그러고
정원이 있었습니다. 헬스가 유명한 정원가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낸 책이 있습니다. 정원일의 즐거움이라는 그 책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글 쓰는 게 본업이잖아요.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정원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원을 활동을 하면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노동일 수는 있겠는데 이분한테는 그게 이제 노동을 가장한 휴식이었다는 거죠. 정원 활동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굳이 정원 활동을 하시면 좋지만 그게 아니면 내가 이제 정말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정원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에 사실은 정원 많이 보시고 혹시나 기사를 쓰시다가 영감이 안 떠오른다 그러시면 저희 기관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많은 영감들이 떠오르고 또 휴식이 필요하시면 그때라도 저희가 많이 찾아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언제라도 맞이해 드리고 네, 정원 활동도 필요하시면 여기 안에서 저희가 같이 정원 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들었어요. 텃밭을 100평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뭐 에메랄드 그린, 블루 엔젤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안에서도 전문가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정원에 관련된 교육을 나는 좀 더 깊게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이 계시면 여기서는 전문가 교육까지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찾으시면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따뜻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오래 제가 말씀드렸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오늘 정원이랑 정원 치유와 한국 정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신 남수환 씨님 저희 한 10분 정도 쉬다가 다음 교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원으로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